아는 것이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1.6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권총으로 암살한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사건 직후 체포된 김재규는 재판장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말을 남긴 채 사형을 당했는데요.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끄는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들은 이른바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멀어져만 갔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11.6이 있었습니다. 1917년 10월 26일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태평양지구 총사령부 산하에 미군 이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미 이사단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항을 통해 참전을 하게 되었고 1953년 휴전 이후 1954년 미국 본토로 돌아갔다가 1965년 다시 한국에 배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병용 시장의 의정부시에서는 미 이사단이 의정부에 주둔하면서 인계철선 역할을 해 북한의 대남 도발과 남침을 막는 데 기여해줌을 감사하는 취지에서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선 2002년 6월 13일 길을 걷다 미 이사단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 효순양과 미선양의 추모 15주기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꼭 이 행사를 해야 하냐며 반발했고 이에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공연에 초대받았던 많은 가수들이 행사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가수 인순이와 크라잉넛 역시 노래 대신 간단한 인사말만 남긴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또한 일부에서는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를 창설일인 10월 26일 즈음에 하면 되지 왜 민감한 시기에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콘서트 반대 시위와 가수 협박은 진보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고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은 소위 문희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연 무산 행위는 홍위병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은 은혜도 모르는 나라와 국민이라고 국제사회에 인식되면 어찌하냐고 했고 같은 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블랙리스트보다 더 큰 문화계에 대한 협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 이사단은 6.25 전쟁 당시 평양에 첫 번째로 입성했던 부대로 큰 전공이 많았으며 장병 7,094명 전사, 16,23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전쟁,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내의 일본군 무장 해제, 그리고 이 두 나라에 의한 신탁 통치와 원치 않았던 남북 분단, 1992년 미 이사단 소속 케네즈 마클 이병의 동두천 술집 종업원 살해 사건, 2000년 미 이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메카시 상병의 이태원 주점 종업원 살해 사건, 2002년 미 이사단 소속 장갑차가 신효순, 신미선 양을 압사시키고도 무죄를 받았던 사건, 2007년 미 이사단 소속 라미레즈 제로니모 이병의 60대 노인 성폭행 사건. 이런 사건들이 났을 때 이른바 애국보수를 자임하는 정치권에선 어떤 말을 했었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나라로 인식될까 두렵다. 그런데 미 이사단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른 전쟁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 이사단 창설 기념행사를 10월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11.6 묘한 생각이 드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군 장병들, 미 이사단을 비롯한 유엔 연합군 장병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재속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오빠.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래요. 매주 목요일 복구킹의 장과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이 들려주는 다양한 사기 수법들과 사례들을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봅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화요일에는 저희가 방송을 쉬었습니다. 현충일에 딱 걸리셔가지고 네. 그 일요일에 보내셨던 문자가 아직도 생생해요. 헐, 네. 준비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셨는데 그 현충일 때 뭐 어디 현충원 다녀오셨나요? 현충원은 그 전날 제가 잠깐 들렸었고요. 그날은 뭐 일단 좀 쉬었습니다. 그래 충전이 필요하시기도 예. 하니까 잘 쉬셨으리라 믿고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충대신문, 그러니까 충남대학교 신문이죠. 그게 이제 발행이 중단된 사연이 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대충뉴스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대표 대학 중에 하나인 충남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충대신문이 석연찮은 이유로 인쇄 직전에 중단이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그렇죠. 인쇄 이제 직전에 학교 측의 승인 거부로 일단은 중단이 됐었는데 여기 사연이 좀 들어보면 충남대학교 편집국에 있는 기자들이 국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룬 기사로 일면 이제 머릿 기사로 이제 했는데 그거를 충남대 신문 주간 교수인 오영달 교수님이 기사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신문이 전면 중단된 사건입니다. 일단은 그 대학 신문을 발행할 때 그 주간을 맡는 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도 교수 뭐 이런 셈인 그런 거죠? 개념이죠. 네, 지도 교수님이 승인을 안 해주시면 신문이 발행이 안 되나 봐요. 구조가.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주간 교수는 학생들이 신문을 발행할 때 지도 말 그대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신문이 발행되고 발행되지 않고의 문제는 주간 교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편집위원들과 그리고 또 신문의 운영위원들도 있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신문 편집회의를 진행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은 이런 기사로 그 전주의 편집회의를 통해서 뭐 전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리 편집회의를 통해서 신문 이런 기사로 신문 발행을 하겠다라고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기사의 적절성 요것도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발행을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인쇄를 거부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요. 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지도 교수님이 발행을 이제 허락을 안 해줄 정도의 기사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19금이 너무 지나쳤다라든지 어떤 내용이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왜 거부를 했나요? 어떤 기사였죠? 이게 이제 그 충남대 총장 그 선출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예민한 문제였구나. 예, 이게 이제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 아니고 올해 초 지역 의원이기도 하죠. 박범계 국회의원님이 그 최순실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그 청문회 때 그 현 오덕성 총장이 선출된 문제를 비선 의혹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켜서 큰 이슈화가 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총장 인선 관련해 가지고 두 개 학교였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낙하산 네, 예.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기억은 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이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는 국립대 총장 인선 임명까지 관여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확대된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지역도 가장 큰 대학이고 한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에 그 국정농단 비선 의혹과 관련돼서 한양대의 그 인맥들이 개입했다. 그러면은 그 김상률 그 청와대 그 수석 교문수석이었나요? 교문수석입니다. 네네. 예. 그 차은택 씨의 그 외삼촌이라고 맞습니다. 알려졌던. 예. 그 김상률 청와대 그때 교문수석하고 그 이재만 전 비서관 그리고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인가 그분들이 다 한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남대 총장이 오덕성 그때 당시에는 후보 시절에 네네. 그분이 한양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가 근데 된 같은 거죠.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묻기에는 너무 좀 범위가 크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투표 결과가 그 1위를 차지했던 김영상 후보 그리고 2위가 오덕성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 인맥이 움직여서 2순위 2위였던 오덕성 현 총장이 임명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조금 더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50명이 충남대학교 그 총장을 그 뽑는 그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장을 교수들이 직선제를 뽑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교육부에서 각 대학들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걸었던 명목들 중에서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개혁, 뭐 개선 이런 명분 하에 간선제 유도를 많이 했고 충남대도 그래서 간선제를 채택하게 됐고 그 선출 위원이 5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선제 그리고 그러니까 간선제가 도입하게 된 게 이 직선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지금 뭐 간선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직선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직선제를 하게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막 반목도 있고 그리고 편가르기 서로 막 파벌도 막 형성하게 되고 이제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간선제를 도입하게 됐죠. 지금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지금 직선제하고 간선제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편가르기는 그 나쁘게 얘기하면 편가르기,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의견과 그 의견의 수렴 과정들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민주주의의 가장 맞습니다. 기본인데 어쨌든 그래서 직선제에서 충남대학교도 간선제로 채택이 됐고 5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는데 간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 오덕성 현 총장이 2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덕성 후보가 23표를 얻어서 1위를 했던 김영상. 김영상 후보는 26표. 3표 차이로 일단 졌네요.
그래 이제 했는데 오 후보가 받았던 23표 중에서 13표가 모두 외부 의원이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거에 참여했던 외부 의원 13명이 오 후보한테 전폭적으로 다 몰아준 셈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박범계 의원이 외부 위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폭로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50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외부인 출신의 선거인단이 13명이었는데 투표 결과 이제 그 오덕성 후보는 23표를 얻었고 예. 그 중에 10표만 내부표, 나머지 13표는 모두 외부표를 몰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외부 인원 그 예. 인사 그 추천 인사들의 구성은 청와대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김상률 전 수석이나 청문회 참여했던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다 부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충남대 측도 해명을 했는데 여기도 뭐 오덕성 총장이 이재만 전 비서관도 모르고 김상률 전 총장은 잘 알지만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냥 대학 근거 없는 뿐이다. 소문이다. 억측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총장 선거에서 일단 오덕성 후보는 2위가 됐지만은 1위를 한 김영삼 후보가 총장이 되지 못했고 청와대에서는 최종적으로 2위인 오덕성 현 총장을 낙점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 갖고 박범계 의원 측에서는 청문회 때 이거는 그러니까 청와대 입김이 작용될 수 있는 외부 인원의 전폭적인 몰표를 받았고 또 최종 결과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충남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 후에도 이 학교 안팎에서는 청와대 인맥 막 운운하면서 뭐 차점자인 오덕성 총장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돌았다. 예, 그럼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네요. 선거 후에. 예. 근데 이게 의혹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덕성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사실이라면은 고소하면 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든지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중이고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 근데 본인이 나는 전혀 이건 사실 무근이야라고 하면은 그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은 고소를 하든지 이러면 될 텐데 어쨌든 유야무야 됐어요. 근데 그렇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궁금함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지금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수년 일단은 동안 그렇지 예. 청와대 입김이 작용될 수 있는 외부인의 표를 받았다라고 몰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점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순희 후보자를 임명할 일이 없었고, 음. 예, 수년 동안 총장 임용 제청을 청와대에서 거부한 일도 없었고, 그리고 직선제 폐지 압력 막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충분히 의혹이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관련한 거를 기사에 실은 거예요. 충대신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싣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일면 보도 기사에 새 정부 출범 제목이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 국립대 총장 선출은 어떻게?라는 기사를 일면에 실기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주간 교수가 편집권을 침해를 했고, 그리고 발행 승인을 거부를 해서 지난달 29일 날 발행하려고 했던 충대신문 1128호가 중단됐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그거를 교내 곳곳에다가 게시판으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기사를 그렇죠. 일말에 실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지도 교수님이 발행을 못하게 한 거구나. 네, 그럼 맞습니다. 정황상 보면은 더 의심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걸 왜 못하게 만드냐, 왜 막냐
이제 항의를 했을 뭐 거 딱히 아닙니까? 19금 이런 것도 아니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이제 음. 좀 그 주관 교수 입장에서는 주관 교수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을 해서 학생들을 좀 더 분노케 한 겁니다. 어떤 발언들을 했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뭐 학교 예산으로 발행하는 신문인데 이러면 학교에서 예산을 못 나온다 예산이. 아니 무슨 그런 그 아이들 민주주의 뭐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곳에서 그따위 발언을 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관계자가 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뭐 눈치 보는 어용신문 충대 어용신문도 아닐 테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도 학생 기자들하고 지금 저는 현업으로 있는 기자지만 이 편집권을 막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기사를 못 게재를 하게 막는 거는 이건 사실은 아무리 학교 신문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좀 그런 게 우선은 학교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김기춘 실장 이른바 그 조윤선 장관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돈을 대주는 곳의 입장을 실어야 되는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 언론들이 관보지 관보. 잘못된 부분. 충대 관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관계자가 화났다 그럼 관계자 눈치 보면서 그 똑같습니다. 충대 관보를 써야 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충대신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살펴보면 이게 잘못된 기성 신문들, 기성 언론들의 행태들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편집권 가지신 분 눈치 보면서 기사 쓰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각 그래요? 다른 시각은 전혀 그런 일은 네, 없습니다. 그건 예. 다음에 제가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 기자들의 편집권이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고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이 친구들 대학 신문에서 일을 했던 대학 학생 기자들은 꿈이 거의 언론사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겠네.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이 몸에 배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쓴 기사가 발행이 못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 친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관보네요, 관보. 그냥. 관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처음부터 이제 해당 당사자와 함께 전화를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네, 그 충대신문에 그 김채윤 편집국장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네네.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죠. 김채영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김채윤 충대신문 편집국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 신문이 목소리가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네. 충대신문이 다시 발행이 됐어요, 그죠? 네, 1128호가 네. 지난 월요일 발행이 완료됐어요. 예, 그 뭐 운용위원회에서 얘기가 잘 돼서 네네. 합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 얘기가 잘 돼서 발행이 된 거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도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직접 편집국장이 그 신문 중단됐을 때의 심정과 그때의 네네. 어떤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네.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신문 발행이 중단됐을 때는 네. 조금 막막한 마음도 컸었고,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충남대학교 공식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을 그냥 단순히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 간의 내부 협의나 뭐 주변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뭐 조언을 통해서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편집 회의가 먼저 열렸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 회의에서도 저희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신문사 이번 발행 중단 사태에 관련해서 신문사 내 소통이 전혀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해주셔서 네. 이제 이 신문이 정상 발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신문사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협의가 이뤄졌어요. 네.
네, 그래서 1128호가 지금 정상 발행된 상태이고, 또 그 정상 발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기사를 보강 취재해서 일면 탑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뤄졌고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간 교수님께서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직서라 하면은 네. 그 교수님을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 충대신문 안에서의 주간 교수직을 네, 그만두신다는 거죠? 네, 보직을 그만두시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어요. 그 사직서 제출하시면서 어떤 뭐 유감 표명이나 어떤 언급은 없으셨나요, 따로? 저희한테 따로 뭐 표명을 하신 거는 없고요. 네, 따로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 이번 네. 사태를 통해서 네네. 앞으로 대학 신문들이 네. 이제 네네. 뭐 다른 학교들 신문 기자들하고도 교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어떠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사칙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사칙 자체가 주간의 지휘 아래 학생 편집국장이 신문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전혀 사칙 자체가 오히려 학생 편집국장의 편집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어쨌든 학고사는 학교 내 홍보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내 공식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칙부터 일단 학생 편집국장의 편집권이 조금이라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저는 학보사가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 학생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 이런 관심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충대신문이 학교에서 홍보지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 또 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뭐 기존에 있는 기자들도 좀 이 얘기를 듣고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김채은 국장님은 네. 전공이 뭐예요? 저는 고고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고하게 네. 하시는구나. 그 졸업한 네. 후에 혹시 진로가 뭐 네. 이쪽 언론 계통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요, 혹시? 아니요, 저 아직 뭐 언론계에도 생각은 있긴 한데 아직 너무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막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출해가지고는 네, 네. 우리 김채은 네. 국장님이 네, 저희 같은 그 기성 세대들의 네. 그 때를 좀 이렇게 덜 묻으시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힘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힘내고 네. 그래도 네, 네. 충대신문 기자들 응원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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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내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래요. 그리고 한 발 좀 더 들어가서 네. 총장 그 직선제, 간선제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화여대에서 새로운 총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 청문회 때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 때 그 최경희 전 총장 뒤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었던 김혜숙 교수라는 분이 예. 이제 이화여대 새로운 총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됐는데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화여대가 개교 최초로, 그러니까 직선제인데 그냥 직선제가 아니라 학생, 교직원, 교수, 그러니까 전에는 교수 직선제는 있었는데요. 이제 교직원과 학생이 포함이 됐고 또 동문들까지 같이 투표에 참여한 그러한 전 구성원 직선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화여대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이대인으로서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예. 이게 김혜숙 총장이 이화여대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직선제 최초로 득표율도 57.3%. 그래서 그 57.3%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26일 날 총장으로 선출을 했죠. 이날 또 공교롭게 취임하는 날 또 정유라 씨가 또 귀국을 했죠. 축하해 주러 왔나?
그러니까 좀 이화여대 사태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 최경희 전 총장도 구속돼 있고 그죠? 김경숙 학장도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필명 이인화로 알려진 유철군 교수도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인성 교수란 분도 구속이 됐고 남궁곤 입학처장도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가 돼갖고 구속이 됐는데 그 뒤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 증언했던 그 김혜숙 교수께서 전 구성원,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통 총장 직선제 하면은 교수님들만 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거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까지 참여해서 진정한 의미의 전 구성원 투표로 김혜숙 교수가 총장에 선출되었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건이 촉발이 된 그 총장 직선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그 이화여대처럼 교수님들만의 직선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의 주인은 우리가 흔히 뭐 선생님, 학생, 학부모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동문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이제 민주적인 절차가 좀 뿌리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예. 그 2주 만에 뵈니까 반가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장지한 기자의 요즘 뭔 일 이슈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내일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분들 중 부적절한 인사들이 마치 국가유공자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대전 현충원에서 벌어진 의미 있었던 행사에 대해 장지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